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건물을 10년 전 2014년도에 6억 원에 취득합니다. 현재까지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3억 원. 은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의뢰합니다. 2024년도 중 건물의 공정가치는 4억 원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고 재평가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내용 자체가 역사적 원가는요, 그 GAAP 있잖아요. 기업의 기준에서는 역사적 원가를 써요. 그래서 10년 전에 취득한 금액 6억이면은 지금도 6억인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이유가, 저도 예전에 이제 회사에 철강회사 있을 때 이제 의도는 저기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이 회사에 지금 만약에 이제 판매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는 얼마냐, 그 향후 이후에 대출을 할 때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빌려줄 수 있는가 라고 해가지고 제출하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평가 이 수수료도 이거 비쌉니다. 은행에서 명령하는 거는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면 은행에서 요청한 걸 은행에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 하거든요. 요청은 지네들 해놓고 돈은 우리가 내라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이 회사 건물 얼마냐, 시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4억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건물의 지금 장부 금액 얼마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빼도 3억이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평가 금액 얼마예요? 4억이에요. 원래는 감가상각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재평가 손익 인식하래요. 자, 그러면 1억 원만큼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간 거죠. 그럼 이익이야, 손실이에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 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 1억 원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4번을 체크하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순장부 금액에서 지금 시가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원에 4억 원 빼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3억에서 4억 원만큼 비교를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 1억 원만큼의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해당 보기에서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2024년 1월 1일 기기장치 장부 금액 2천만원이다. 2024년 9월 10일 기기장치의 중대 견암으로 인하여 모터 엔진 1,000만원에 교체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만 회계 담당자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이 문제 핵심이 이거예요. 문제가 많이 나오죠. 특히 전산회계라든지 전산세무회계라든지 회의관리는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나오는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왜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라든지 과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우리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수선비는 비용입니다. 엄연하게.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안 한 거예요. 뭐예요? 과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들어가 있다? 과소. 금액 들어가 있다? 과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한 거죠.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지금 기계장치로 처리 안 된 상태죠. 그러면은 기계장치가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대죠, 말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답이 맞냐 안 맞냐 표현해보라 이 뜻인 거예요. 자, 1번입니다. 김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증가하게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당기 순이익은 과소 계상됐을 것입니다.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한 거죠. 자산의 가치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함으로써가 이거 수익적 지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처리를 안 했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래서 과대될 일이 없어요. 과소예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적으니까 당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과대가 되죠. 아니, 수익 지출 안 했는데 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어요. 그럼 2번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처리했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이 과대 계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같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입니다. 가정법이죠. 일본어는 뒤에 물결하면서 바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죠. 뭐뭐 하면, 뭐뭐 라면 이렇게. 영어는 모르겠습니다. 저 영어 하기 싫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용이 과대 계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같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을 안 했는데 만약에 수익적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기순이익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아니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은 비용이 커지면서 당기순이익은 적어지게 돼요. 이 뒤에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궁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는 맞게 설명했어요. 지문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얘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형님 폐하 이러겠죠. 자본적 지출로 변경하려면 기계장치 대신 수선비로 처리해야 될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궁예에 대한 얘기도 앞에가 맞는데 뒤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왕건에 대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이러는 거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은 과대 계상되었다. 아니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으로써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개발비 요건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무형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비 인식 요건을 이제 하기 위해서예요. 개발비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백신이잖아요. 백신. 코로나 백신은 하도 많이 쓰니까 통과하고 요새 알츠하이머 백신. 알츠하이머 걸리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힘든 게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를 완벽하게 예방을 못하더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알츠하이머 백신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개발 중이죠. 그래서 무형자산 금액은 얼마냐? 만약에 백신에 성공했다면은 자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백신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다 비용입니다. 사전조사죠. 그러니까 인상실험을 거쳐봐야 돼요. 사전조사죠.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지출 비용 뭐예요? 6천만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금액이 4천만원인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뭐예요?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6천만원 중에서 성공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2천만원이 되는 거고 실패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4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은 개발비 요건 인식해야 될 금액 얼마예요? 2천만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사채는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며 장기적으로 대량 금액을 조달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발행 방법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구분한다. 물론 대량의 금액을 조달받는 경우가 사채가 해당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발행 방법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맞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예수금. 유동부채에 해당하며 직원들 4대 보험 또는 소득세 등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 위하여 맡겨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간 납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부채에 해당한답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죠. 뭐예요?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직원들의 전체 퇴직을 하는 경우 결산 시에 미리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는 지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써 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언제 나갈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간 그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외상매입금 장기성 매입 채무. 1년 이내에 상환 가능한 경우 유동부채, 1년을 초과해서 상환 가능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외상매입금 장기성 매입 채무. 자, 맞죠? 1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 24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손익계산서상 보험료 20만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기초 미지급 비용은 10만원이며 기말 미지급 비용은 5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 내가 몇 번 냈어요. 회계관리 1급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회계관리 2급에서는 몇 번 나왔어요. 자, 손익계산서 20만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2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기초에 10만원이고 20만원 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기말은 5만원이에요. 그럼 실제 지급한 금액 얼마예요? 25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0만원은 보고했다는 의미는 내가 비용으로서 줬다는 의미가 돼요. 아이씨 이거 줬나 안 줬나 모르겠네. 이러면 안 줬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기초에 10만원 안 줬어요. 20만원 안 줬어요. 5만원 줬어요. 미지급 비용 5만원이죠. 줬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시 할게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초에 10만원이에요. 안 줬죠. 근데 기말이 5만원이에요. 그러면 20만원도 안 줬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 지급한 금액 얼마예요? 더하고 기초 더하고 기말 빼면 되죠. 얼마? 25만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우발자산, 우발부채, 충당부채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회계관리 1급 2회차 때도 같은 문제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1번 우발부채는 부채이며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한다. 이 사항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주석으로 보고된다. 뭐 부채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원래는 부채가 아니죠 사실은. 근데 뭐 부채이며 우발부채니까 당연히 이제 부채이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우발자산은 자산이며 자산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뭐 장부에 기록만 안 될 뿐이에요. 1번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주석으로 보고된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내가 진짜 90% 정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얘 한 60%? 네, 이렇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충당부채는 부채이며 현재 지급하지 않아도 미래에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항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주석으로 보고돼야 한다. 아니죠. 충당부채는 내가 1년이고 10년 뒤고 언젠간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 게 맞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장부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충당부채는 부채이며 현재 지급하지 않아도 미래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채성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며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인 거죠. 3번에 대한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사채의 발행 방법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입니다. 사채를 조달하기 위하여 비유동부채로 처리한다. 사실 이거는 뭐 사채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액면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다. 아, 여기서 핵심 켜두죠. 같은 건 뭐예요? 액면 발행인 거죠. 근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이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할증 발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돼요. 그 다음 3번. 사채 발행 비용은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뭐 이건 사채에 대한 설명이죠. 4번. 결산 시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뭐 이자 비용. 그래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니 두 번째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사채 관련 정보입니다. 다음 중 2024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사채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2025년도 걸 물어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현가계수를 이용을 해서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수령한 금액이죠. 어떻게 할 거냐? 이 금액 기준으로 해서 유효이자 얼마지? 16%죠. 예,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500만원에 현재 가치 0.6407입니다. 얼마냐면 3203500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을 봤을 때 액면이자율이 500만원 10% 했을 때 50만원이죠. 50만원에 연금평가 잡아요. 1122950. 그럼 여기에 3203500을 더해줍니다. 4326450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다 해보고 이제 현가계수 맞춘 거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현가계수를 잡아요. 그러면 이 금액, 그러니까 액면 금액과 이 금액만큼의 차익이 나올 거예요. 이 차익은 얼마냐면은 500만원에서 4326450만큼 빼면 돼요. 얼마냐면은 673550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사차리 만약 차감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표를 이렇게 이제 하자면은 2024년도 1월 1일로 봤을 때 금액은 4326450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이 16%고 액면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여기서 차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2024년도 12월 31일 됐어요. 유효이자율법은 4326450에 16%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69223입니다. 액면이자의 10%는 요거 500만원에 10%만큼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19223이가 됩니다. 차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451868입니다) 유효이자율법은요, 무조건 이 돈 받은 금액, 장부 금액 곱하기 16%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4312450에 16%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해주면 돼요. 2025년 12월 말. 그래서 얼마냐면은 451868에서 이 금액에서 16% 잡아줍니다.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냐면은 722989예요. 다수 차이 날 거예요.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22989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4518 682에서 22989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741 672입니다. 마지막 만기죠. 이제 만기에서는 잔고 금액이 500만원만큼 돼야 되는데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4741은 672에서 0.16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58 667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5만 8,667원입니다. 자, 금액 안 맞아 들어가요. 금액 좀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500만 338원. 그 338원 빼면 돼요. 500만원. 이렇게. 그래서 단수 차이 338원. 단수는 좀 차이 날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차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묻고자 하는 키워드가 얼마냐 했을 때 사채의 유효이자법에가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2025년 12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7229891원이 됩니다. 자, 문제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정답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2번으로 7229899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퇴직급여 자료입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충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보충해야 될 금액이. 자, 아까 위에는 기말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금액, 이번에는 보충해야 될 금액. 문제는 중복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자,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보면 돼요. 2023년도 이게 돼 있잖아요. 이걸 2024년 1월 1일로 변경을 해요. 그럼 기초금액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거 퇴직금 지급액은 있더라도 무시하면 되고, 여기에 퇴직금 지급액만큼 빼주면 됩니다. 300만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퇴직금 충당부채는 100만원만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은 80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말 금액이 되잖아요. 이 금액만큼 차이가 얼마냐면은 700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충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신유단지에서 처음에는 4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을 내보냈잖아요. 퇴직금 지급액으로. 그러면 100만원이 남잖아요. 근데 이 금액에서 내가 800만원만큼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넣으면 돼요? 100만원 기존에 있으니까 700만원만큼만 더 보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20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주식회사 JB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중소기업 특례 처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연법인세가 있잖아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그 전기랑 단기랑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근데 단기는 이연법인세 자산은 마이너스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단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전기와 단기는요 반대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가 마이너스면은 전기는 플러스. 이연법인세 부채는 단기가 플러스면은 전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2023년 말 이연법인세 부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올해 거는 부채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호를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문제 단순해요. 그래서 20만원 더해주고 30만원 빼면 돼요. 30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